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도 거제에 있는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많이 보시기는 하는데 지역에서 그래도 중개시장에 꽤 오래 있었던 저희의 이제 얘기들이 아마 좀 더 신뢰를 하실 수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이 좋냐 안 좋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참고로 저희가 물건을 컨설팅 또는 초이스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 분들의 질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의도 워낙 많고 해서. 그래서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지고 물건도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낙찰 매입 후에 재매각 차익 실현까지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추세를 보자면요, 거제에 있는 물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투자로 들어갔다가 자금 회전이 여의치가 못해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물건들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파트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분들이 아마 좋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파트 시장의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 수요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 아파트, 위치 좋은 곳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은 좀 많이 떨어지면 유심히 볼만한데, 구축이라든지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다든지 조선소와 연접해 있지 않다든지 이런 물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물건들은 조금 신중하게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입주 물량들이 많죠, 거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거제 시내의 아파트 등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매 물건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충분히 보실만 하다. 그래서 저도 경매 물건을 사실 투자 물건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 이런 물건은 수요자가 있다, 그렇기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2년 3년 뒤를 보면서 조금 안정화됐을 때 재매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롯이 투자로만 보시는 분들이 저희 추천 물건을 보면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실수요자분들이 충분히 있을 법한 물건들을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저희가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물건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인데요. 자, 이 물건입니다. 자, 장목면 장목리 산 130-102번이네요. 여기 임야인데요. 바다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는데, 어디냐 하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마을 앞 선착장을 포함한 이 바닷가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죠, 여기.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 물건인데 축소로 해서 보면 어디냐면 장목 쪽 서쪽 바다입니다. 서쪽 바다. 자, 여기가 전체가 이제 장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목 쪽 서쪽 바다, 칠천도에 있는 이 앞바다 쪽인데, 해당 물건지에서 조금만 나오면 바로 이제 칠천도죠, 그죠?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군악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는데 토지 면적이 꽤나 넓죠, 그죠? 선착장까지 포함을 해서, 요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지금 돼 있다고요. 이렇게. 요 위에 이제 몇몇 가구들은 이제 이 선착장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바다에 접해 있고, 보시면 1778평에 5억 6,4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분입니다. 지분 절반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바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 문의가 오긴 오는데요. 일단은 지분을 반을 매입하고 나서는 나머지 지분 반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지분 경매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물건의 위치적 가치로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분 경매를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하락 후에 매입 여부를 타진해 보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이런 물건들은 어떤 게 걸립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선착장을 공유지처럼 마을에서 예전부터 쭉 써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문제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물건의 메리트는 바다에 접해 있는 이 선착장이 메리트일 텐데요. 내 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마음대로, 매입 후에 마음대로 내 용도대로 쓸 수 있냐 부분은 또 논의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땅만 매입하면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촌계와 충분히 상의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딴 거를 앞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레저 사업을 여기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와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입찰 여부를 타진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물건을 매입해야 되냐면, 여기에 집 하나 짓고 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 상업지로 내가 활용을 한다든지 나중을 보면서 매입하실 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분 경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런 바다에 접해 있는 땅들은 인기가 많아요.
비싸기도 비싸고, 특히 장목에 바다 붙어 있고 선착장 있는 땅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땅만 제대로 만들면 평당 300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물건인데, 뭐 어찌됐든 지분 경매 그리고 선착장 전부를 매각 조건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존기와 충분히 협의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물건 요겁니다.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도심형 전원주택인데요.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 어디냐면 여기 아래쪽이 고현이죠. 고현에서 쭉 상문동 쪽으로 올라오면 상문고등학교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가요. 자, 보시면은 주변에 아이파크 2차 있고요. 아이파크 2차 뒤쪽 편에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여기 문동동 저수지가 있고 거기에 전원마을 형성되어 있고요. 올라가기 전인데 보면 인근에 상문고등학교 있고요. 삼종초등학교도 있죠. 그래서 위치는 괜찮습니다. 고현까지도 차로 한 5분 이내 갈 수 있고 위치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북향이라는 거, 북향. 자, 경매 물건이 요렇게 나왔고 아래쪽에도 하나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채를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올라오는 요 도로의 지분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은 정북향입니다. 그리고 뒤에 높진 않지만 언덕 같은 산이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좀 부족합니다. 북향이라 그런 거고요. 자, 다만 그럼에도 도심 시내권에 있는 전원주택이기에 수요층은 있을만 하고요. 요게 지금 4억 넘게 거래됐던 주택들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2억 1200 있고 1억 97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특별히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안에 짐하고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도, 인도는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입 후의 재매각 부분은 글쎄요, 이게 뭐 워낙 싸니까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매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 텀을 두고 그렇게 매수자를 찾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떨어진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땅을 밟고 살겠다 그런 수요는 있기 때문에 적정가에 매입을 해서 재매각 차익 실현하는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요즘 주택 시장이 이제 좀 좋지는 않죠. 그제가 뭐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매각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내가 들어와서 살거나 혹은 왔다 갔다 하는 세컨용으로 보시면서 주를 보실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싸긴 싸요. 뭐 땅값에 준하는 거의 뭐 그런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경매 물건 보이는 부동산 경매에서요 해당 물건 촬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석 달 전에 이제 갔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문동동 전원주택 경매 검색하시면 아마 저희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 모습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요거는 문의가 꽤 많이 오는데요. 그리고 일반 유튜버 분들이 좀 업로드한 것도 제가 보긴 했는데 7천도 그러니까 7천연육교 지나자마자 바로 다리 아래에 있는 여기 땅하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요 물건도 반가까지 떨어져서 이번 회차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물건은 조금 신경 써서 보실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거를 쓸 것이냐, 매입을 해서 내가 어떤 용도로 앞으로 쓰고자 하는 계획인지, 내가 매입해서 되팔고자 하는 물건인지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자, 물건 위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건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 한 필지만 현재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옆에 딸린 여기 대지가 있는데 요게 군유지의 땅으로 보여지는데 요게 아마 같이 관계 지번으로 해서 같이 현 소유주가 임대 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건물 자체는 요렇게 쭉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자, 그렇게 쓰고 있고 자, 여기 매표소하고 마트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사무소하고 요렇게 3개 건물입니다. 요 25시 마트 일부분하고 여기 매표소는 이 땅 위가 시군유지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유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요 땅은 내 것이 아니고 낙찰을 받고 나서도 사용권에 대해서 쭉 가져올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자, 요 건물 되겠는데요. 한 요 정도까지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요 정도까지는 해당 매각 토지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토지가 안 필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매표소는 이렇게 길게 시군유지가 이렇게 접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임대 대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건물은 또 매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땅은
현재 채무자, 소유자분이 아마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도 지자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이 건물은 다 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은 내게 현재 아니고 내가 점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제시 외에 이 부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위반이 한 20평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게 위반이었냐 하면 지금 이 건물 자체의 위반이 아니고 요 앞쪽에 철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천막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해제가 됐거든요. 자, 이거 2019년도 걸 보면 정확해요. 자, 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요 보면 앞에 천막을 쳤잖아요. 보이시죠? 이게 천막, 여기 천막 쳤잖아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막 부분을 지금은 온전히 깨끗하게 없애놓은 상태다. 이게 위반 건축물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보면 해제가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평 위반사항 일부 시정, 약 20여 평 정도. 그리고 바닥 면적 1평 정도가 또 시정 명령을 내려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해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가서 한 번 더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시 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위반으로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평이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현재 위반 사항은 대부분 해지가 되고 미미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 할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설명해서 은행권, 금융권 담당자를 설득하면 대출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건 번호가 대출 나올까요 하면 대출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위반 건축물 등재돼 있죠. 사실은 그 정도가 굉장히 미미한데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만큼의 위반인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대출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이 떨어진 이유도 대출이 될 줄 알고 금융권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내 돈으로 다 넣어야 되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본력이 있다면 이 물건 괜찮아요. 괜찮고 여기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하도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없겠다. 문제 있어도 월세만 현재 부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현황 조사거든요. 본인이 뭐 권리 신고도 한 것도 아니고 이 대항력이 있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위반 건축물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뭘 봐야 되죠? 물건의 가치. 자, 이 물건 가치를 많은 분들이 이 건물만 봅니다. 바다 앞에 붙어 있는 정도, 앞에 전망이 어떤지 이것만 봐요. 예, 좀 짧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중개를 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우리 지역에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를 알아요. 이게 매매 시장에 정상적인 물건으로 나왔다면 꽤 비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사용을 하실 분들인지 재매각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를 감안하고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입을 했을 때 빨리 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사업자분이 다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 사업자가 요 칠천도에서 크루즈를 운영하는데 저도까지 오가는 배편이거든요. 저도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사람들이 입도가 됐었어요. 19년에 이제 풀리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데 20년도부터 저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던 섬이거든요. 지금은 거가대교가 놓여있긴 한데 어디냐면 자, 여기에요. 여기 저도 이게 이제 거가대교거든요. 여기 부산 가는 길이고 이 넘어가는 길에 있는 요 저도 이 섬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여졌다고. 이게 이제 개방이 되면서 20년도부터 이제 입도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객 사업자를 이제 19년부터 모집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여기 농소몽도래변 이 옆에서 이렇게 저도로 가는 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목면 사무소 인근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배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 해당 매각 물건 칠천도 칠천연육교 바로 지나자마자 있는 여기서 이렇게 오가는 배 요렇게 지금 사업자가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요 두 개는 운항 안 합니다. 이 말인즉슨 20년도 때부터 입도가 허용이 됐는데 20년도 때부터 뭐가 왔죠? 코로나죠, 코로나. 그러니까 다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는 게 여기서만 배가 운항을 한다.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경비가 제일 적게 들고 접근성도 좋고 부산에서 넘어오기 좋잖아요. 농소몽도 레변 하나 리조트 인근에 여기 선착장. 나머지는 거리도 멀고 쭉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경비도 많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오니까
힘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많은 관광객이 또 유치가 될 거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있는 여기만 해도 하루에 2번씩 배가 오고 가거든요. 거기만 해도 뭐 주말에만 좀 차고 주중에는 한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배편으로 운항하는 이 사업자가 또 추가해서 하기는 여력이 여의치가 않다. 저희는 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물건이 현재 이렇게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을 앞으로 어떻게 쓸까? 낚시점 그리고 레저 사업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이 좀 더 넓다면 글램핑이나 캠핑장 용도 이런 용도로 쓸 법도 한데 땅이 너무 작죠. 그래서 조그마한 사무소 놔두고 쓰실 분들 뭐 낚시점이나 레저 그런 용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수요층은 분명히 있고 그런 사업자도 매칭이 될 가능성이 꽤나 있다. 요거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입을 해서 다시 이대로 재매각을 해서 차익을 남기실 분 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자기 자본으로 다 하셔야 된다. 그거 감안하시고 입찰 여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입해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 내가 낚시점을 하고 싶다, 혹은 조그만한 집을 하나 짓고 싶다, 세컨용으로, 아니면 근린시설 용도로 이걸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어촌계가 있고 마을에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또 독단적으로 앞에 선착장하고 이게 다 내가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거도 하면서 충분히 그런 협의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해 나가면서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딱 매입해서 바로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 매입 여부를 타진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은 좋습니다. 수요도 많을 곳이고요. 활용도도 꽤 높습니다. 통영 거제는 바닷가 붙어 있으면 뭐 뭘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이런 곳에서 좀 주말에 왔다 갔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수요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물건의 가치를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혹여라도 지금 배도 있고 하던데 이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할 사람, 뭐 혹은 재무자가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에게 조금 얹혀서 대파하는 방법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다. 뭐 지금은 코로나가 해제돼도 아직까지 뭐 단체 관광객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좀 있으면 또 그게 나아질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저도 배편은 지금 이렇게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물건은 1억 5,500에 현재 최저가 형성되어 있고요. 땅이 100평 가까이 되거든요. 뭐 건물까지 하면 상당히 싸긴 싸죠, 그죠? 감안하셔서 입찰 여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찰 및 명도, 기타 낙찰후의 협의사항 이런 것들 저희가 도움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물건인데요. 요거는 학동에 있는 풀빌라 펜션입니다. 풀빌라 펜션. 시설도 양호하고 위치도 좋고 바다 전망도 나오고 시설도 양호하고 규모도 꽤나 있고 땅도 이제 600평이죠. 그래서 꽤나 괜찮은 물건인데 걸린 게 있죠. 임금 채권 그리고 뭐 유치권 신고한 이력도 있던데, 사실 입찰하실 분들은 임금 채권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 유치권 부분, 유치권. 자, 이 유치권이 걸려있고 현수막도 걸려있긴 하던데요. 저희가 이제 등기 볼 때 보니까 이전 소유주분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에 상속이 됐던데 이것도 채권자에 의한 대의 상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분이 이제 안 계신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실 잡음이 많아요. 저희도 뭐 이런 거 많이 진행해 보는데,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 채권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거, 뭐 근저당이든 뭐든 그런 게 해결이 안 돼서 경매로 나온 물건은 잡음이 많다. 그 잡음이 어떤 잡음이냐 이런 거예요. 없던 유치권이 들어오고 막 희한한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죠. 물론 이게 100%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물건이 18년 2월에 이제 준공이 되고 지금은 23년 5월 아닙니까, 그죠? 그럼 5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동안에 별다른 주장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공사 대금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했다. 좀 납득이 안 되죠. 공사 대금의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고 상속이 되고 소유권이 바뀐 그런 정황들로 봤을 때 요거는 낙찰하신 분이 유치권으로 다퉈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채권자 금융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넘어갔던데, 이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 당시에 유치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뭐 그런 것도 아마 썼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또 현황 조사 해보면 충분히 뭐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펜션이 CN뷰인가요? 자, CN젤 풀빌라입니다. CN젤 풀빌라. 상당히 좀 잘 지어놓은 펜션이고 뷰도 좋고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쭉 학동몽돌 해변으로 넘어오면, 이게 학동몽돌 해변이잖아요. 넘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학동하고도 가까워서 위치도 좋고 뷰도 좋고 시설도 좋아요. 개인 풀빌라처럼 돼 있고 안에 스파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CN젤 풀빌라 펜션 검색해보면 리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입찰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떨어지고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 역시도 여러분들 입찰 낙찰 뒤에 유치권으로 한번 다퉈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의뢰 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도움 드립니다. 이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유치권에 대한 주장이 완강하면 소송으로 가야죠. 그죠? 가서 이제 다퉈보면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 쓸 거 아니잖아요. 시간 텀 두면서 소송하면 되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고요. 저희가 추이를 좀 보니까 예전까지는 한 2, 3년 전까지는 펜션 같은 경우 진짜 건령이 오래되고 너무 이제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펜션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이기지 못해서 최근에 나오는 펜션들 전국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쓸만한 괜찮은 물건들도 그런 숙박시설들도 간간히 보이곤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컨택을 해서 앞으로 이 시기가 조금 지나서 사업을 영위하시면 또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실제 이 땅 매입하고 이 건물 지으려면 얼마나 들겠어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물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매번 입찰하고 낙찰 뒤에 명도 또 소송도 여러 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유치권이나 경매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주로 진행하시는 저희 연계된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면 사실 이런 소송 절차 하나만 거쳐도 상당히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입장벽이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소송까지 다 둘 걸 엄두를 못 내시잖아요. 근데 낙찰받고 진행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낙찰자는 할 게 없어요. 다 대신해서 진행해주고 문제없는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걸 피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셔서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의뢰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21일 날 거제 쪽으로 사무실을 또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거제에 있는 물건 그리고 통영 그리고 부산에 있는 물건까지 경매 물건들을 샅샅이 낱낱이 좀 살펴보고 뛰어다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물건 디테일하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